안녕하세요, 봉수입니다. 오늘은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필기 14번째 시간으로 제품 스캐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D 스캐너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D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그 측정물을 3차원 좌표로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3D 모델링 데이터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일 처음에 제가 3D 스캐너를 갖다가 접했던 것은 97년도, 1997년도에 한번 먼저 접했었는데, 그때는 접촉식 스캐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밀도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점 데이터, 여기서는 점군이라고 합니다. 점 데이터를 그 좌표로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따로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이 점 데이터를 서페이스나 아니면 솔리드 모델링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또 구매를 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아무나 이제 스캐너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이제 비싼 장비 중에서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요즘 이제 유지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그때 당시에 3D 스캐너 했던 이 점군 데이터를 모델링 데이터로 변환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마케팅 포인트로 삼아서 선전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동안에 3D 스캐너가 크게 이제 빛을 발하지 못하다가 최근 2008년도부터 3D 프린터가 일반 대중들한테 많이 이제 보급이 되면서 그와 동시에 이제 3D 스캐너도 함께 개발이 되고 많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3D 프린터 자격증에서 3D 스캐너가 왜 포함이 되어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그런 의미에서 3D 스캐너가 3D 프린터와 요즘은 뗄 수 없는 그런 이제 하나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D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3D 스캔한 데이터를 이제 모급 작업을 통해서 개발할 때 3D 모델링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20년 전쯤에는 이제 모급 작업, 나무를 깎아서 모형을 만들고 그걸 3D 스캐너 해가지고 3D 모델링 데이터로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CNC 가공을 하던가 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역설계라는 게 훨씬 더 이제 개발이 되어서 옛날 제품들, 그러니까 AS 받기 힘들거나 아니면 AS 용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새롭게 제작을 해야 될 때 제작 완료된 제품은 있는데 도면이 없거나 3D 모델링 데이터가 없을 때 그것을 쉽게 얻고자 할 때 3D 스캐너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역설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3D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런 개념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도 이제 접촉식 3D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QC,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제품을 제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치수 체크할 때, 그럴 때 이제 자동 치수 체크할 때 사용을 많이 하곤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과 같이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그림과 같이 이 제품을 스캔을 하면 점군 데이터로 만들어지고, 그 점군 데이터를 서페이스로 만든 다음에 최종적으로 솔리드로 만들어내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것이 3D 스캐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D 스캐너는 크게 접촉식과 비접촉식이 있고요. 그것을 이제 구분되는데, 접촉식 같은 경우에 이제 프로브라고 하는데, 요게 뭐냐면 바닥 평면에 이제 제품이 안착이 되면 위에서 침 같은 게 있습니다. 침의 끝에는 1파일 정도 되는 동그란 구슬로 되어 있는 것이 달려 있는데, 그것을 이제 프로브라고 합니다. 그게 밑으로 내려오면 물체하고 맞닿는 부분이 생기겠죠. 맞닿는 부분을 띠 하고 소리를 내면서 그 맞닿는 장소를 이제 컴퓨터에 XYZ 값으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mm나 지정된 간격만큼 움직여서 또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움직여서 내려와서 찍고 올라가고 하는 형식으로 부분적으로 일정하게 점 데이터를 찍어 나가게 되는데, 제가 좀 전에 이것이 이제 정밀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1파일 되는 원이 이제 아랫면에 붙을 수도 있고, 7시 방향에 접촉이 될 수도 있고 9시 방향에 접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접촉되냐에 따라서 크게는 1mm 정도의 오차 범위가 0.5mm 정도겠죠. 1파이니까 오차 범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컴퓨터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에 맞닿는지 이제 구분을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접촉식 말고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접촉식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접촉식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컴퓨터 측정하는, 그러니까 QC 작업을 하는데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비접촉식이 생기면서 빛을 이용해서, 빛이 이제 반사되는 걸 이용해서 위치값을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능동형과 수동형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보통 레이저 방식과 백광 방식이 있는데, 광학적 이미지 프로세싱에 하여 대상물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3차원 데이터를 얻어내는 것이고, 산업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능동형 스캐너 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레이저에서 레이저 스캐너는 거리 측정 방식에 따라서 TOF 방식, 그리고 위상차 방식, 그리고 트라이앵글레이션 방식 등으로 분류되는데, 레이저 스캐너부터 얻는 이제 전군으로부터 폴리곤 메시 모델, 서페이스 모델, 그리고 솔리드 캐드 모델 등으로 생성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활용 분야에서 서페이스 모델이나 캐드 모델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던 거죠. 자, TOF, 이제 광대역 방식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자, TOF 장치로 널리 알려진 레이저 펄스 기반의 스캐너는 빛의 이동 시간을 측정하여 거리를 계산해내는 간단한 개념 기반으로 개발된 기술로서 레이저 신호의 변조 방법에 따른 TOF 원리를 이용하여 작동하는데, Time of Flight의 약자로 비행 시간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와 수광부 이 두 개를 이제 쏘아서 레이저 빛이 닿는 타이머로 인해서 레이저 빛이 닿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먼저 닿는 것과 늦게 닿는 것, 이것을 깊이감을 해서 이제 3D 스캔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레이저 삼각 기반 삼각 측량 3차원 스캐너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라인 형태의 레이저를 측정 대상물에 주사하여 반사된 광이 수광부 혹은 특정 셀에 측정이 됩니다. 레이저 발진부의 수광부 사이의 거리를 정해져 있으며, 레이저의 발진 각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수광부의 측정 셀의 위치를 통해서 측정 대상물로부터 반사되어 오는 레이저의 각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레이저 발진 수광부 측정 대상물에 이루어지는 삼각형에서 1변과 두 개의 각으로부터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길이를 측정하여 스캔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게 일정한 각도, 이 각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각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차이점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백색각시 같은 경우에는 스캔하고자 하는 대상물의 레이저를 조사하는 대신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QR코드와 같은 특유의 패턴감을 반복적으로 투영하여 투영된 영역의 변형 형태를 파악해 데이터를 얻는 방법입니다. 투영된 패턴광의 변형 형태를 식별하는 것으로 대상물의 형상을 산출하고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데, 이 방식을 3D 스캐너의 전반적인 고도 스캐닝에 전반적으로 이제 고도 스캐닝은 어려운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역설계 같이 이런 것을 이제 로봇 산업 분야에 사용되고 있어서 로봇 장차형 CMM 스캐닝과 같은 생산 라인과 현장의 부품의 3D 자동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그리고 인체용 3D 스캐너, 움직이는 사람이나 동물 등의 3차원 데이터를 얻는 데 사용하는 것이고요. 흔히 공장 공세 때 사용되는 것이 쉽게 볼 수가 있고, 용도에 따라 의료용 전신 스캐너도 있으며, 인체용 머리, 얼굴, 발, 머리, 허리, 어깨 등 스캔을 레이저 방식이 아닌 LED 백색광을 이제 광원을 하는 스캐너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 치과에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빨 임플란트를 만들기 위해서 요걸로 스캔해서 이빨을 뜨는데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광대역 측정 방식, 현장 발굴, 이제 건물이나 선박 등 구조 및 외곽 등 같은 대형물의 구조물을 측정 및 측량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스캐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OF, 저 위에서 설명했던 TOF인데, 요거는 보통 이제 현장의 면적을 계산할 때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높낮이 계산하거나 뭐 지형
같은 이제 큰 거, 건물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사용할 때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사진화면 스캐닝, 요거 무료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있죠. 오토데스크에서도 리캡, 그러니까 오토데스크에도 리캡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무료로 이제 사진을 찍은 걸로 이제 3D 스캔하는 것도 나오고요. 유료도 나옵니다. 그런데 무료하고 유료 같은 경우에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더군요. 그래서 여러 방향의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이용해서 스캔 데이터를 얻는 그런 방식인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키넥트의 3D 스캐너, 그러니까 키넥트 센서는 기본적으로 3개의 렌즈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운데 렌즈는 RGB 인식, 그리고 좌측은 적외선 픽셀 단위로 쏘아주는 방식으로 적외선 프로젝트라고도 부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출시된 그 엑스바스 360 게임기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 이것이 바로 이런 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급형, 그러니까 요게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손으로 들고 직접 움직이면서 사람이라든가 이런 대상물을 스캔할 때 사용하는 것이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한 80만원대로 이제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거, 그 출력했을 때 품질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지브러시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그 이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일반 개인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요 키넥트 같은 경우에는 게임 쪽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 카메라 사진을 3D 스캔 같은 경우에는 그 HDR 카메라 한 200대 정도를 달아서 스캔을 한 방에 떠서 이 캐릭터, 그러니까 사람을 캐릭터화해서 3D 프린터를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서비스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비에 굉장히 돈이 많은 비용이 필요로 하는 게 이제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좋은 거는 좀 전에 설명했듯이 3D 스캔할 때 나와지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이제 점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형태로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이 점을 선으로 이렇게 이은 다음에 이걸 선과 선 사이를 이제 서페이스로 만들어서 면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요즘은 3D 스캔 하면 기본적으로 딸려오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걸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굉장히 빠르게 이제 처리해주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설명했듯이 97년도에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게 3D 스캐너 프로그램이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유지스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서 그런 서비스를, 그런 이제 기능을 가지고 이제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스캐닝 준비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요거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3D 스캐닝은 3D 스캔을 하는데 필요한 대상물에 대해 필요한 걸 이제 어떤 대상물인지를 보고 또 어떤 스캐너를 사용을 하는지 해야 될지를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비접촉식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광택이 나거나 아니면 이제 투명하거나 그 페트펜 같이 그런 것은 빛이 반사가 되지 않고 빛이 이제 투과됐을 때, 이럴 때 이제 스캔되지 않는 물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 대상물이 이제 반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투명하면 이제 물체를 이제 잘 측정하기 위해서 표면에다가 어떤 이제 물체를 발라줍니다. 그래서 광택을 안 나게 한다거나 투명한 건 투명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스캔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스캔을 물체를 먼저 스캔이 잘 될 수 있도록 표면 상태를 이제 보정을 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힘든 제품이었을 경우에는 만약에 투명하거나 반사가 잘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접촉식 3D 스캐너로 스캔을 한다면 스캔이 잘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접촉식 3D 스캔 같은 경우에는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캔이 잘 안 되겠죠. 찰흙이라든가 쿡 찍어 눌러버리니까, 그럴 경우에는 비접촉식으로 3D 스캔해야 스캔이 잘 되는 그런 하는 이제 대상물이 어떤 형태로 어떤 재질이 되었냐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어떤 제품으로 스캔을 할 건지 이제 결정하는 거, 그런 것이 이제 스캔 준비하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우더를 투명하거나 반사가 잘 되는 표면에 묻혀서 불투명하고 또 반사가 되지 않는 제품으로 만들어서 스캔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피사체로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3D 스캔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일괄적으로 스캐닝 준비하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엄청나게 긴 측정 대상물이 있고, 그리고 측정할 수 있는 이게 스캐너인데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엄청나게 긴 걸 잘라서 스캔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스캔을 두 개를 이제 합쳐주는 거, 그것을 이제 정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합쳐줬을 때 이렇게 긴 곳에 이제 점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를 3D 프로그램에서 불러왔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지금 첫 번째 스캔한 거, 두 번째 스캔한 거의 접촉이 정확하게 어떻게 일치가 되는지를 몰랐을 때 이 길이가 정확하게 나와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정합을 할 적에 일치할 수 있는 그런 구획을 체크를 해주는 걸 이 정합볼, 그러니까 정합용 마크를 이렇게 동그란 구슬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스캔을 하고 여기를 스캔을 했을 때 이 구슬까지 스캔하게 되겠죠. 이 구슬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간에 그 접하는 부분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정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아이템이 정합용 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보통 보시면 자, 스캔하는 순서는 스캐닝 준비하기 및 설정하기, 그리고 스캐닝 실시하기. 스캐닝 실시한 걸 갖다가 스캔 데이터로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캐닝 실시를 하고 나면 이제 점군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 점군으로 나온 걸 갖다가 서페이스로 만들어서 서로 이제 병합을 통해서 합쳐주고, 그래 하나의 물체로 솔리드나 메쉬의 하나의 물체로 이제 정합을 다 마친 상태를 이제 스캐닝 데이터 생성하기고요. 이 보정하기 같은 경우에는 정합을 다 하고 났을 때 이 스캔 데이터가 그러니까 피사체 외에 다른 잡다한 거, 바로 옆에 있던 어떤 먼지도 스캔될 수도 있고 바닥에 책상도 스캔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것들이 같이 스캔이 됩니다. 그 불필요한 것들을 이제 지워주는 그런 작업, 그리고 스캔을 했을 때 면이 완벽하게 평면이어야 되는데 평면이 안 되거나 또 어느 일정한 부분이 깨져서 스캔이 제대로 안 되거나 아니면 면이 겹쳐져서 면이 깨져서 스캔이 됐거나 하는 형식으로 해서 많은 부분들이 면이 깨져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깨진 면을 보정을 해주는, 깔끔하게 이제 평평하게 아니면은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스캔 데이터 이제 보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5번 같은 경우에는 그거겠죠. CNC 가공을 하거나 아니면 3D 프린터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아니면은 3D 데이터로만 가지고 있다면 이제 매핑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품 스캐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엔지니어링 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본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따봉과 구독 알람 설정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